자, 오늘 8월 21일, 오늘 수요일이죠, 수요일. 예, 수요일 크보 MPB 경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경기는 저희가 이제 역배는 됐는데, 소뱅이 터지면서, 소뱅이 꼭 3연전에 3경기씩 지는데, 그게 이제 어제 경기였다. 찬스를 못 살리면서, 안타는 하나 더 쳤나?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찬스를 못 살리면서 우리 야마데지 형님이 말로 찬스를 한번 말아먹으면서 또 크보 한 박스는 잘 가져왔다. 크보가 어제 눈에 그냥 확 보이더라고요. 확 보여가지고 그냥 별 고민 없이 되겠다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툭툭툭 집어넣었는데 셋 다 잘 들어와줬다. 자, 일단 요코하마하고 주니치 경기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경기는 주니치를 보고 싶은 그런 경기였는데 개인적으로 조금 쎄해가지고 좀 피했는데 주력으로는 가져가질 않고 역시 어제 사고가 하나 터졌죠, 그죠? 예, 주니치가 방망이를 안타는 많이 쳤는데 어제 점수를 내지를 못하면서 어제 경기 초반에 또 다카시로토도 또 털어먹고 간만에 또 마키도 좀 안타를 좀 치고 적시타 맛도 좀 보고 했던 경기였던 것 같아요. 자, 다카시로토가 마저 에이스가 또 무너지면서 어제 모이넬로도 마찬가지고 지금 꾸준하게 잘 던지던 에이스들이 계속 흔들리는 모습들이 일본 야구에서도 많이 나온다. 그리고 이제 원정의 주니치 이제 홈의 요코하마냐 원정의 주니치냐 이런 느낌이었는데 원정의 주니치가 더 안 좋았던 걸로 오늘은 아즈마가 나옵니다. 일단 아즈마 같은 경우에는 뭐 꾸준한 선수 중에 한 명이죠, 그죠? 예, 지금 최근 에이스 투수들도 뭐 누가 하나 믿을 선수도 별로 없고, 예, 좀 왔다 갔다 하고 아즈마도 나도 안 믿긴 해요, 안 믿긴 하고 일단 최근 두 경기 연속 무실점 경기입니다. 주니치 상대로 9이닝 무실점, 히로시마 상대로 8이닝 무실점 하면서 뭐 좋은 페이스를 달리고 있고요. 이제 주니치 상대로 엄청나게 강한 선수로 유명해요. 예, 올 시즌 4번 등판해가지고 3승, 완봉 2번, 퀄스풀 2번. 주니치 상대 최근 10경기 끊어보면은 7승 1패 ERA 0.96. 뭐 강해도 너무 강하죠, 그죠? 예, 올 시즌 4번 등판해가지고 3승. 그 한 번 경기도 노디시 경기도 그때 완봉을 했어요. 예, 그때 완봉을 했는데 경기가 12회까지 빵 대 빵으로 끝나버린 그 경기였습니다. 이 선수 특징이 뭐냐면 뭐 에이스급 선수치고는 조금 구위가 좀 약해요. 예, 도코다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근데 이제 도코다보다는 피안타율이 조금 낮고 근데 도코다보다는 좀 피어 홈런을 좀 많이 맞아요, 이 선수는. 근데 그래서 홈런만 안 맞으면은 나름 잘 던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홈런만 안 맞으면 그래도 나름 잘 던진다. 요 정도 느낌. 자, 그리고 오늘 주니치 선발은 마츠키라 유타가 나오고요. 이 선수가 이제 올 시즌 데뷔해가지고, 뭐 좀 1군에서 데뷔를 했는데, 나름대로 뭐 잘 던져요. 좀 씩씩하게 잘 던지고, 나름 지금 4경기 등판을 했는데, 퀄스 1번, 퀄스풀 2번, 그리고 이제 가장 좋지 않았던 경기가 이게 이제, 야쿠 원정에서 6이닝 4실점. 이게 가장 최근 경기였죠. 가장 좋지 않았던 경기. 볼질이 조금 많은 편이기는 한데 그래도 뭐 나름대로 1인분은 좀 잘해주고 있는 선수다 이렇게 보여지고 나름 뭐 좀 이 선수 잘 키워볼 만한 선수라고 생각이 좀 들기는 들어요. 근데 스토리가 좀 재밌는 게 있는 게 딱 4경기 던졌는데 지금 요코하마 상대로 벌써 2번 던졌다는 거 그리고 그 상대 선발이 전부 아즈마였다는 거. 예. 아즈마였다는 거. 일단은 데뷔전이었던 이제 요코 홈 경기에서 이때는 이제 아즈마가 완봉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때 아마 3실점인가 했을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맞대결은 이제 주니치 홈에서 이 경기 역시 이제 아즈마가 완봉을 했고 이 마츠키라 유타는 이제 7이닝 무실점 하면서 빵 대 빵 노디시전 됐던 경기. 일단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벌써 3번을 만난다는 거예요. 3번을 만난다는 거. 지금 짧은 데뷔하고 이제 얼마 안 된 선수인데 벌써 이제 3번째 만난다는 거는 이제 젊은 선수한테는 분명히 좀 리스크가 될 것 같기는 해요. 오코가 어제도 뭐 다카시로토도 잘 공략을 했기 때문에 확실히 그런 부분들은 좀 리스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올 시즌 4번 등판 중에 2번 등판이 원정이었는데 원정에서의 경기들이 확실히 좀 좋지 않았거든요.
홈에서는 무실점 1실점, 원정에서는 3실점 4실점. 그 경기 중에 하나가 요코 원정이었고, 확실히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리스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주니치가 사실 어제도 방망이를 나름대로 잘 쳤어요. 예, 나름대로 잘 쳤는데 이제 호스카가 해결을 해주지 못하니까 결국 해결사가 그렇게 많지 않은 팀이기 때문에 확실히 칼리스테 공백이 어느 정도 느껴지는 어제 주니치 경기라고 생각이 좀 들었고요. 예. 그래도 안타를 많이 쳤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아즈마한테도 또 득점을 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한편으로 좀 들기는 하는데 결국에 또 홈런이 안 터지면 또 답답한 흐름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경기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사실은 요코하마 사이드를 안 보기가 좀 어려운 경기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런 경기도 요즘 좀 많이 터지는 게 일본 야구잖아요, 그죠? 어제 이제 소뱅 경기처럼. 그래서 이 경기는 요코 사이드를 안 보기가 조금 어렵다. 요코 승. 6.5는 이제 아마 마치키라 유타가 어느 정도 좀 결정을 좀 할 것 같죠. 예, 아즈마가 사실 주니치 상대로 워낙 강하기 때문에 진짜 점수를 많이 준다고 하더라도 2점에서 석점일 텐데 기준점이 6.5라서 이 경기는 언더사이드를 좀 한번 보고 싶은데 사실 이 젊은 선수들이 터지면 좀 크게 터질 수 있고 그리고 벌써 3번 만난다는 거 그리고 원정 경기라는 거 이런 부분들이 리스크가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자, 다음은 요미 대 히로. 일단 우리가 어제 이제 히로 역을 받고 이제 히로 역이 잘 들어왔죠. 예. 근데 일단 어제 경기에서 우리가 좀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히로가 뭐 직전 진구는 알겠어. 그러니까 원정에서 방망이를 못 치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히로시마가. 근데 진구 원정에서 나름 잘 쳤어. 근데 그거는 진구니까 어느 정도 좀 감안을 해야 되고. 근데 이 요미 원정, 도쿄점 원정 와가지고 이제 성적도 좀 좋지 않았고 방망이를 잘 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방망이를 생각보다 잘 쳤다. 이런 부분들은 좀 하나 가져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반대로 또 요미우리도 나름대로 방망이를 잘 쳤어요. 그죠? 어제 마사토 모리시타가 나오는 경기였는데 생각보다는 역시 집중력이 좋았고 어제 경기도 보면은 사실 저도 이제 히로시마 역을 봤기 때문에 집중을 해서 봤지만 그 코조노가 거기서 볼넷을 얻지 못했으면은 경기가 요미우리가 이겼을 것 같거든요. 저는. 그 그러니까 노아웃 만루 상황이었고 거기서 삼진 잡으면서 투아웃이 됐고 근데 코조노가 투 스트라이크를 먹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볼넷이 나와 버렸단 말이야. 잘 골라내면서. 근데 만약에 거기서 볼넷이 안 나오고 허승이 한번 나왔으면 경기 흐름이 좀 달라졌을 것 같다. 근데 확실히 요미우리도 어제 경기력이 굉장히 좋았다는 거는 우리가 좀 참고를 할 만한 것 같아요. 확실히 이 순위 싸움을 하고 치열하고 하고 있는 팀들은 그런 작은 거에서 경기가 좀 갈리기 때문에 자, 오늘은 도코다 대 그리핀. 둘 다 좀 믿기가 좀 어려운 선발들이 좀 나왔죠. 그죠? 그리핀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연속 좀 부진한데, 좀 제구가 좀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좀 확실히 가장 큰 리스크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히로시마 상대로 3실점, 그리고 한신 상대로 5실점 하면서 좀 좋지 않은 흐름. 이 선수가 이제 홈에서 나름 잘 던지는 선수인데, 두 경기가 모두 홈이었다는 점에서 확실히 그리핀이 조금 좀 기대치가 좀 떨어져 있기는 하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듭니다. 근데 좀 긍정적으로 볼 만한 거는 올 시즌 히로시마 상대 전적이 상당히 좋았다는 거예요. 8이닝 1실점 경기가 한 번 있고, 7.1이닝 3실점 경기인데, 두 경기에서 인상적인 부분은 두 경기 모두 삼진을 12개씩 뽑았다는 거. 물론 이때의 그리핀도 아니고 이때의 히로시마도 아니기는 하지만은 확실히 이런 부분들은 그리핀을 또 긍정적으로 볼 요소도 어느 정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듭니다. 자, 반대로 이제 도코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좀 폼이 좀 떨어져 있어요. 최근 두 경기를 보면은 2실점, 3실점으로 좀 많은 실점들이 나오고 있고, 피안타가 이 선수가 원래도 이제 항상 좀 많은 선수고, 제가 이제 류현진이랑 비교를 항상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피안타도 10개, 8개 이렇게 나와. 최근 2실점, 3실점 하는 경기들에서. 확실히 원래도 피안타를 많이 맞는 선수기는 한데 최근에 피안타를 더 많이 맞는다는 생각을 좀 지울 수가 없고요. 확실히 최근에는 폼이 좀 떨어졌다 이렇게 좀 보여지기는 합니다. 요미리 상대 올 시즌 원정에서만 2번 만나가지고 전부 2실점 경기를 가져갔고요. 전부 노디시. 그리고 이제 역대 요미 원정에서의 성적을 보면은 본인 성적보다는 조금 좀 아쉬운 성적을 좀 찍고 있는 도코다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일단 선발들은 둘 다 좀 불안한 구석들이 좀 있어요. 그죠? 어제 뭐 제가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에는 히로시마가 굉장히 원사이드하게 이겼지만
어쨌든 경기를 가른 부분들은 굉장히 똥줄이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요미우리가 생각보다 방망이를 잘 쳤다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리고 순위 싸움을 하는 팀들이라는 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오늘도 한 번 더 히로 역을 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좀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 홈에서의 그리핀 그리고 두 경기 세 경기 부진했다 이제 좀 잘 던질 때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도코다가 요미 원정에서 좀 유독 좋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요미가 홈에서 히로 상대로 상대 전적이 상당히 좋다는 점들 이런 점들을 들어가지고 이 경기가 저는 이 시리즈가 이렇게 원사이드하게 끝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이 경기는 한번 요미 사이드를 좀 봐보고 싶은 그런 경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예. 이런 순위 싸움하는 팀들이 오늘 니오넴하고 이제 지바 경기도 좀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순위 싸움을 이렇게 치열하게 하는 팀들이 원사이드하게 경기가 갈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좀 많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자, 다음 경기는 이제 한신대 야구 니시유키 대 사이스니드. 일단 어제 경기도 이게 히로시마 경기하고 좀 비슷한데 어쨌든 요시무라 코시로가 경기 초반에 이제 말루 위기가 한번 있었죠. 근데 거기에서 투아웃까지는 잘 잡았단 말이야. 근데 거기에서 이제 페어되는 안타 하나 딱 맞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약간 경기 흐름이 넘어간 그런 모양새인데 거기에서 아마 막았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야쿠르트 역을 봤기 때문에 그죠. 거기서 막았다고 하면은 또 한심이 모드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경기 흐름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서 막지 못하면서 경기가 좀 원사이드하게 흘러갔습니다. 자, 오늘은 니시유키. 이 선수 나올 때마다 제가 뭐 말씀을 드리지만 이 정도까지 잘 던질 만한 선수인지는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꾸준히 하게 돼요. 그죠? 최근 2년간 거의 3점대를 찍었는데 올해는 1.54로 너무 잘 던져주고 있고 늘 말하지만 이 선수는 어느 정도 운도 좀 잘 따른다고 보여져요. 기본적으로 땅볼 투수기 때문에 땅볼 투수들은 운도 좀 잘 따라줘야 되거든요. 바이바이 같은 것도. 네. 그래서 확실히 좀 잘 되는 소위 좀 될 놈 될 시즌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긴 합니다. 7월달 약간 주춤하기는 했지만 다시 한번 페이스를 좀 다잡고 있는 니시유키고요. 오늘은 이제 중립구장이잖아요. 교세라돔인데 이 선수가 이제 오릭스 출신이기 때문에 교세라돔은 굉장히 익숙하고 사실 교세라돔은 모든 구단들이 이제 많이 쓰는 구장이기 때문에 다들 익숙할 만한 구장이긴 하죠. 예. 야쿠 상대로 올 시즌 한 경기 원정에서 6이닝 1실점 1피 홈런 상대 전적은 역대 본인 성적과 좀 비슷비슷하게 나오거든요. 최근 2, 3년간의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던 선수이기 때문에 거의 뭐 ERA가 2점 중반, 뭐 2점 후반 요 정도 나오긴 합니다. 자, 오늘은 사이스니드. 이 선수가 이제 간당간당하죠, 그죠? 예, 간당간당한 이유가 이제 오스나나 이제 뭐야, 어, 오스나하고 이제 산타나는 재계약을 했는데 스니드도 이제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간당간당한 사이스니드인데 최근에 좀 잘 던져요, 그죠? 최근에 이제 3경기 정도 굉장히 좀 잘 던진다. 콜수 2번 찍었고 그리고 이제 강호 콜드 완봉승 경기가 한 번 있는데 이 경기가 한신 경기였죠, 한신. 뭐 경기가 오면서 좀 운이 좀 따르기는 했고 경기 후반 가면 좀 털릴 수도 있었을 것 같긴 한데 요때 한신이 워낙 이제 빠따가 좋았었어 가지고 아무튼 최근의 페이스는 상당히 괜찮다. 괜찮다. 이렇게 보여지고. 일단 뭐 선발 쪽에서 기대치는 그래도 확실히 좀 니시 유키가 좀 좋아 보이긴 좋아 보여요. 그죠? 예. 그리고 어쨌든 어제 1차전을 그렇게 가져갔다는 거는 한신도 이제 좀 좋지 않은 흐름 한번 끊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드는데 사실 최근에 이제 우리가 한신도 많이 가져갔었고, 그리고 이제 한신 모드도 우리가 많이 봤는데, 한 경기 이겼다고 저는 솔직히 한신을 좀 못 믿겠다는 마인드기는 하거든요. 예, 야쿠가 이제 원정에서만 오면은 정 힘을 좀 못 쓰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는 한데, 오히려 최근의 경기력만 봤을 때는, 야쿠르트가 경기력이 더 낫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가지고, 이 경기는 좀 관망을 좀 해보고 싶은, 그런 경향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그런 경기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야쿠 한 프렌 정도, 역배 정도 보면서 이 경기는 좀 관망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그런 경기인 것 같아요. 일단은 야쿠가 최근에 원정에서 10경기에서 2승 8패로 진짜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어제 첫 경기에서도 좀 빠따를 좀 너무 못 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건 사이키로토니까 그렇다 치고, 음, 사이키로토니까 그렇다 치고 해서 한 경기 정도는 야쿠가 원정에서 어떻게 경기력이 나오는지 좀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듭니다. 예. 자, 다음은
라쿠 대 소뱅. 어제 일단 소뱅이 안타는 더 많이 쳤고, 사실 어제 일본 야구 경기가 다들 뭐 너무 애매하고 이제 너무 어려운 경기, 그런 경기들이 좀 많았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 경기는 좀 우리가 좀 편안하게 정배 사이드를 봤던 경기인데, 이게 터져버렸다. 그죠? 이게 터져버렸다. 어, 이제 하야카와가 이제 위기를 한번 잘 넘겨내면서 경기 흐름을 좀 잘 다잡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죠. 근데 지금 소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제 무한으로 이제 위닝 시리즈를 계속 가져가고 있거든요. 시리즈별로 한 경기는 계속 지는데, 그래도 위닝은 계속 찍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만은 좀 하겠죠. 자, 일단 우치세이류가 선발을 나오는데, 이 선수는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이죠, 그죠? 제가 나오면 또 잔소리를 많이 하는 그런 선수고, 약간 이제 꾸역투 장인이고, 소위 이 선수는 잘 던지려고 하면은 좀 운이 좀 따라줘야 됩니다. 나름 이제 볼질도 좀 있는 편이고, 가지고 있는 구위 대비 삼진 능력도 좀 떨어지고 하는 선수기 때문에 결국에는 맞춰 잡고 이제 뭐 병살 좀 나오고 이렇게 좀 경기가 잘 풀려야 잘 던질 수 있는 선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선수가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이제 작년에는 이제 불펜에서 뛰었던 선수고 이제 올해는 이제 선발로 전환을 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닝 히팅이 좀 많이 떨어져 있어요. 음. 이제 마지막으로 최다 이닝 경기가 6이닝인데 이게 6월 25일이야. 그 이후에 6이닝을 먹은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는 선발 전환하고 이제 체력적으로 좀 달리는 타이밍이 좀 되다 보니까 이닝 히팅 개대치가 굉장히 좀 떨어져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타이밍인 것 같고요. 라쿠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펜이 상당히 좀 불안하기 때문에 그죠? 우치가 내려가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상당히 좀 불안할 수 있겠죠. 예. 그리고 올 시즌 유난히 이제 홈에서 좀 좋지 않았는데 1승 4패 ERA 4.16으로 사실 홈이 투수구장이잖아요. 예, 홈이 투수구장인데 홈에서 좀 안 좋았다는 거는 이 선수가 그냥 이 선수 자체 기복이 좀 심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드는 대목인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선발로는 소뱅을 처음 만난다. 이런 거고. 자, 소뱅은 오늘 이제 오제키 아저씨가 나오는데 이제 직전 경기가 라쿠텐이었는데 6.2이닝 4실점으로 좀 쑥스러운 승리를 좀 챙겨갔던 오제키입니다. 이때 득점 지원을 좀 많이 받았었죠. 페이페이 돔에서의 경기였고. 일단 최근 3경기 연속 피홈런을 좀 허용을 하고 있고 이렇다 보니까 최근에 폼은 좀 좋지 않다. 이렇게 좀 볼 여지가 충분히 좀 있어 보이고요. 일단 라쿠텐 상대 전적도 썩 좋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오제키도 사실은 그렇게 좀 믿을 만한 선발은 좀 아니기는 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타이밍이긴 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치세이류의 기대치가 너무 떨어지고, 그리고 이닝 히팅을 못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라쿤텐 불펜도 물론 이제 소뱅도 불펜이 불안하죠. 최근 들어서 소뱅도 불펜이 굉장히 불안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닝 히팅 기대치는 오즈키가 앞선다. 그리고 우치도 소뱅의 방망이를 버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긴 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하야카와야 뭐 위기 한 번 정도 넘기면 잘 던질 수 있는 에이스급 선수니까 그렇다 치지만은 우치는 상당히 좀 위험하다 위태위태하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기는 해요. 그래서 이 경기도 역시 요코 관계와 마찬가지로 소뱅 사이드를 안 보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경기라고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역시 뭐 아마 우치가 이닝히팅 기대치도 좀 떨어지고, 그리고 오제키 같은 경우에도 라쿠텐 상대 전적이 좀 좋지 않기 때문에 소프트뱅크 승이나 6.5 오바도 한번 좀 고려할 만한 그런 경기라고 좀 생각이 들지요. 그래서 소뱅 승마 6.5는 오바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이브 오릭스. 일단 어제 경기에서도 우리가 이제 오릭스 역을 받고 오릭스 뭐 사실 근데 아니 세이브 역을 받죠. 근데 사실 세이브 역을 우리가 좀 가져가기는 너무 힘들어요. 그죠? 솔직히. 너무 힘들고 어제도 오릭스 같은 경우에는 안타를 막 10개나 때리고 막 이랬는데도 득점을 하지 못하면서 확실히 여기도 이제 해결사가 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제 세이브가 한 점 차 신승을 거뒀다. 자, 일단 오늘은 뭐 좀 괜찮은 선발들이 좀 나오죠, 그죠? 스미다 치히로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세이브의 거의 뭐 희망이었죠, 그죠? 세이브가 거의 연승을 계속 탈 때마다 한 번씩 좀 연패를 계속 끊어줬던 스미다 치히로고, 크보랑 좀 비교해보면 양현종 느낌이 좀 있죠, 그죠? 양현종이 뭐 올 시즌 성적이 엄청나진 않지만 팀이 어려울 때마다 팀 연패를 또 잘 끊어주고 이겨주고 많이 했거든요. 자, 아무튼 스미다 치히로 최근 10경기 4승 4패 ERA 2.16 2.61로 뭐 꾸준하게 어느 정도 자기 역할을 좀 해주고 있는 스미다 치히로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릭스 상대 2경기 모두 이제 퀄스 이상 기록을 했고 오릭스 상대 1승도 기록을 하고 있다.
역시 좀 기대치가 있는 선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소타니 같은 경우에는 이 선수가 올 시즌 2년차 신이잖아요. 제가 뭐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이 선수는 굉장히 기대치가 높아요. 그죠? 잘 키우면은 진짜 팀 에이스급 또 가능한 선수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직은 이제 뭐 좀 경험을 좀 쌓는 단계다 보니까 예. 약간 좀 불안한 점들이 이제 한 번씩 좀 나오기는 하죠. 일단 최근 5경기 보면은 최근 5경기 연속 패전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 5경기 중에서 컬스 2경기, 컬스풀 1경기도 있었는데 뭐 승리와는 좀 인연이 좀 없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세이브 상대 올 시즌 1경기 6.1이닝 6실점 패전. 아무래도 젊은 선수들이 이렇게 뭐 이 선수가 잘 던지는 선수인데 이렇게 한 번씩 털릴 때가 있어. 그치? 시원하게 한번 털릴 때가 있어. 신인 선수들이 이렇게 좀 당황하고 이러면은 한 번씩 털릴 때가 있죠. 최근에 또 그런 경기들이 있었죠, 그죠? 예, 코자나 뭐 이시다 유타로 같은 선수들. 그리고 이제 아직 연차가 얼마 안 된 선수다 보니까 1군에서 연차가 얼마 안 된 선수다 보니까 원정 불안감이 좀 상당히 좀 커요. 예, 원정하고 이제 홈에서 ERA 차이가 이제 상당히 좀 많이 나는데 확실히 오늘도 처음 던져보는 구장이죠. 예, 오늘 중립구장 조모 신문 시키시마 구장에서 등판이기 때문에 오늘도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올라간다. 물론 이제 세이브가 이제 방망이가 좋지 않으니까 뭐 호투를 만들어도 이상하지는 않기는 한데 세이브가 또 한 번 칠 때는 또 무섭게 치기는 또 해요 한 번씩. 그죠? 그래서 어쨌든 선발들은 좀 기대치가 있는 2명의 선발이에요. 예, 기대치가 있는 선발들이긴 한데 소타니의 이 원정 리스크 그리고 이제 신이다 보니까 또 체력이 달릴 타이밍 최근에 폼도 좀 다소 아쉽다. 오늘 베르나돈 맞아? 아닌 것 같던데? 아 오늘은 베르나돔이네. 한신 경기가 교세라돔이 요거 요거 하늘 오늘 베르나돔이네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어, 아무튼 원정에서는 좋지 않다. 뭐 그 정도. 이 베르나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게 좀 난이도가 높은 원정이긴 하거든요, 그죠? 예, 제가 뭐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여름에 진짜 개더워요, 베르나돔이. 그래가지고 베르나돔에서 유독 좀 크게 터지는 선수들이 한 번씩 좀 있어. 예, 그리고 세이브가 이제 홈에서는 음, 여기 홈에서는 한 번씩 좀 그렇게 한단 말이야. 음, 한 번씩 의적지를 좀 할 때가 있어, 의적지를. 자, 뭐 그 정도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사실 세이브를 우리가 좀 주력으로 가져가기에는 좀 많이 부담스럽긴 합니다. 그쵸? 예, 많이 부담스럽기는 해가지고 손이 좀 잘 안 나가긴 합니다. 솔직히. 예, 세이브도 뭐 믿을 수가 없다. 믿을 수가 없다. 예, 그래도 세이브 역 정도는 뭐 충분히 좀 볼만한 경기인 것 같고요. 언어버는 조금 좀 어렵죠, 그죠? 예, 언어버는 5.5니까 좀 어려운데 그래도 언더사이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의 대치가 둘 다 좀 떨어져가지고. 자, 다음은 지바 대 리오네임. 일단 이게 이 경기도 아까 이제 히로시마하고 좀 느낌이 좀 비슷해요. 그죠? 히로시마 요미우리 경기하고 좀 비슷해. 수위 싸움을 좀 치열하게 하고 있는 팀이라서 시리즈가 원사이드하게 흘러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지울 수가 없고 사실 제가 어제 리오네임 사이드를 고민하다가 마지막에 결정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올 시즌 메이저리그도 마찬가지고 일본 야구도 마찬가지고 이게 리턴 매치에서 한 경기씩 나눠먹는 패턴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어제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오지마가 뭐 홈에서도 나름 뭐 기본빵 하고 오지마가 한 번씩 또 니오넬 잘 잡는단 말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볼만한 경기였는데 저는 이런 이제 그런 패턴들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저는 지바롯데 방망이가 좀 아쉽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제 니오넴을 봤는데 일단 니오넴 승은 잘 들어왔죠. 자, 오늘도 리턴 매치입니다. 오늘도 최근에 만났던 팀들이기 때문에 오늘도 리턴 매치. 일단 어제 경기에서 좀 참고할 만한 부분은 제가 최근에 지바롯데 박마이가 굉장히 안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아무래도 주축들이 빠진 선수들도 좀 있고 그리고 폴란코나 소토한테 너무 기대는 이런 타순인데 그래도 간만에 홈으로 돌아와서 안타를 간만에 두 자릿수 안타를 기록했다.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지바롯데 사이드에서 좀 긍정적으로 봐줄 요소인 것 같기는 합니다. 최근에 두 자릿수 안타를 기록한 게 한 네다섯 경기가 없을 거예요. 자, 오늘은 벤츠 7월 이후에 좀 부진하고 있는 벤츠고요. 7월 이후에 이제 6경기에서 피홈런을 7방 허용하고 있고 이 선수는 뭐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굉장히 좀 우락부락하게 생겨가지고 구위형 투수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커맨드형 투수입니다. 요리조리 던지는 그런 커맨드형 투수기 때문에 몰리면 좀 위험하다.
일단 뭐 중간에 세이브 소뱅 상대로 이제 승투를 한번 가져가기는 했지만 어쨌든 최근에 불안감은 어느 정도 올라가 있는 벤츠. 올 시즌 니오넴은 뭐 5번이나 만났어요. 5번이나 만났고 이제 3패 하면서 이제 뭐 승을 기록한 적이 없는 확실히 상대 전적이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에 만났던 게 8월 14일 이때가 이제 야마자키 사치야가 이제 상대 선발이었죠. 선발이었고 이때 이제 패배를 거뒀다. 그리고 오늘 다시 리턴 매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리턴 매치가 이게 한 경기씩 나눠 먹는 패턴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약간 좀 고민이 되는 대목입니다. 일단 야마자키 사치야 같은 경우에도 스타일은 좀 비슷해요, 벤츠랑. 그죠? 이 선수도 이제 구위가 뛰어난 선수가 아니고 이 선수가 이제 홈에서 좀 좋지 않은데 그 좋지 않은 배경을 보면은 에스콘이 홈런이 많이 나오는 구장이잖아요. 이 선수도 피홈런 쪽에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많이 보시면 되고 유독 지바로떼 상대 전적에서 이제 승리를 좀 많이 쌓기는 했고 그리고 이 선수가 이제 원정에서 잘 던지기로 유명한데 지바 원정 성적은 뭐 이렇게 아주 인상적이진 않아요. 쏘쏘해. 왜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선수도 피홈런에 문제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조조마리는 홈런이 좀 많이 나오는 구장이다. 일단 뭐 전체적으로 어제 경기에서 방망이 치는 걸 봐도 그렇고 그리고 상대 전적이나 최근 이 양 선발 투수의 분위기를 봐도 그렇고 오늘 니오넴 사이드를 좀 보고 싶은 그런 경기기는 한데 사실 최근에 일본 야구가 이렇게 기록대로 잘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잘 나오지를 않고 그래서 어떤 분위기나 흐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참고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요미 히로 경기처럼 뭐 치열하게 순위 싸움을 하고 있는 템이라서 이 시리즈가 그렇게 원사이드하게 흘러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가 않고 그리고 어제 생각보다는 지바롯데가 안타도 많이 치고 했기 때문에 오늘 경기는 한번 그래도 지바롯데가 한번 좀 잡아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들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니오넴이 그 지바롯데 상대 전적이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은데 일단 홈에서 니오넴 상대로 승리가 딱 3번 있는데 그 3경기 중에 한 경기가 이 벤치가 나왔던 경기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고려는 좀 해볼 만하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바롯데 사이드 한번 보고 지바롯데 역풀 이게 선발들은 아주 나쁜 선발들이 아닌데 이게 기준점이 7.5를 받았어요. 근데 솔직히 이 두 팀이 만나면 오바 경기가 많거든요. 지금 지바롯데 홈에서는 특히나 더 그렇긴 한데 저는 그래도 선발들이 조금 기대치가 있다 보니까 저는 7.5 언더사이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LG 스스지 임창규 엘리아스. 자, 어제 경기는 제가 이제 경기 후반만 보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어제는 일단 우리가 이제 뭐 LG 사이드를 봤고, LG 사이드를 본 이유는 뭐 LG가 빠따가 조금 더 낫고, 불펜도 조금 더 낫다. 그게 별로 중요한 것 같진 않지만, 그런 근거로 좀 봤는데, LG가 똥줄승을 가져왔다. 김진성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LG기는 해요. 결국에는 노경은이 2실점으로 터져버리면서 패배. SSG가 요즘 좀 빠따도 그렇고 불펜이야 뭐 내동 불안하고 스스지도 좀 분위기가 많이 안 좋은 것 같긴 해요. 자, 임창규 진짜 간만에 한번 잘 던졌거든요. 창규가 요즘에 좀 안 좋았는데 그래도 간만에 한번 잘 던지면서 분위기 전환을 한번 했습니다. 하나 원정 가가지고 6.2이닝 2실점 7피안타 맞았지만 나름 잘 틀어 막았고 뭐 이닝도 잘 먹었죠. 저 정도면은. 그리고 창규가 SSG 상대로 5연승 중이에요. 지금 유난히 SSG 상대로 전적이 좋아. 이 친구도 이제 구위가 약하니까 문학 같은 데 가면 위험한데 나름 문학에서도 잘 던지거든요. 창규가. 스스지 상대 5연승. 그리고 스스지가 요즘 방망이 약간 아쉽. 자, 반대는 엘리아스. 요즘 뭐 나쁘진 않죠, 엘리아스가. 그죠? 최근 4경기 보면은 나름 뭐 괜찮게 좀 던져주고 있고, 최근 4경기 연속 피홈런이 없다는 점도 상당히 좀 고무적으로 좀 보여지기는 합니다. 이 선수도 피홈런을 엄청나게 맞고 있는데, 최근 4경기 연속 없다는 거는 그래도 긍정 요소. 홈런만 안 맞으면은 그래도 뭐 적당한 실점, 적당한 이닝 정도 좀 기대할 수 있는 선수긴 하고요. 오늘은 뭐 잠실이니까 확실히 그런 부분이 조금 상쇄될 수는 있겠죠. LG 상대 올 시즌에는 뭐 던진 적이 없고 작년에 3경기 던졌는데 2승. 상대 전적은 상당히 좀 좋고요. 근데 사실 엘리아스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성적을 좀 비교해 보면 사실 완전히 다른 선수가 됐거든요. 그죠? 이 선수가 나이도 한 살 더 먹었고, 그러니까 이제 구위도 좀 떨어지겠죠. 뭐 구속은 괜찮은데 구속하고 구위는 조금 다른 개념이니까.
그리고 피홈런도 올해 탱탱볼 시즌 되다 보니까 너무 많이 나오고 이래가지고 작년 기록은 일단 엘리아스가 그래도 뭐 자신감 정도는 있을 수 있겠다. 뭐 이 정도로 좀 참고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뭐 오늘 선발들은 그래도 뭐 상대 전적에서 또 강점도 있고 양 팀 다 어제 경기나 뭐 최근 분위기를 봤을 때 뭐 타격감도 그렇게까지 뭐 좋은 상태가 아닌 것 같고 해서 어느 정도 좀 기대치가 좀 있어 보이긴 하고요. 근데 결국에는 오늘도 양 팀이 불펜에서의 이 문제점들이 좀 드러날 가능성이 좀 커 보이는 경기입니다. 그렇죠? 어제 LG 같은 경우에는 불펜 싸움에서 승리를 하긴 했지만 6명의 불펜을 썼고 진짜 뭐 똥줄로 힘들게 좀 막았죠. 그리고 뭐 SSG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그죠? 누구 하나 믿을 만한 불펜들이 그렇게 뭐 많지 않다. 그냥 계속 불안불안하다. 그래서 오늘 경기도 이 경기도 한 7회부터 보시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고요. 그래도 저는 이제 LG 사이드를 오늘도 다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승마 10.5 기준치에는 오바. 요즘 크보는 또 반대로 또 오버보이가 좀 무서워요. 그죠? 요즘 유독 언더 파티가 많이 나는데 조만간 아마 오버 파티가 한번 뜰 것 같긴 해요. 그 타이밍을 또 잘 한번 잡아봐야 되겠죠. 자, 다음은 KT 키움. 어제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KT가 이겼어야 되는 경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 전날 뭐 끝내기로 이겼고, 그 분위기를 좀 이어갔어야 되는데, 패배를 했고, 근데 무엇보다 뼈 아프게 느껴지는 거는 KT가 결국에 요즘에 뭐 잘하는 구간들 이런 구간에도 좀 보면은 결국에 잘하는 게 뭡니까? 한 2점 석점 리드 잡고 불펜에서 꽉 막아서 이기는 이런 경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사실 KT가 올 시즌뿐만이 아니에요. 그죠? 이게 원래 KT의 스타일이야. 이강철 감독 있을 때. 근데 어쨌든 미니가 실점이 나오면서 불펜 싸움에서 패배했다는 거는 KT도 참 이제 위태위태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KT가 사실 불펜들이 이닝 소화가 너무 많아요. 그죠? 결국에는 불펜들이 좀 지친다 이런 얘기하면 이제 두산들을 많이 생각하시지만 두산은 그래도 양이 많으니까 그래도 조금 돌려가면서 쓸 수 있는데 KT 같은 경우에는 김민이나 박영현이나 김민수나 이런 선수들 보면은 불펜 이닝이 진짜 뭐 너무 많아요. 너무 심각할 정도로 많거든. 그래서 언제 퍼져도 이상하진 않아. 근데 미니가 한번 맞았다는 거는 확실히 위험 신호일 수는 있습니다. 미니가 이제 스태미나가 좀 좋은 편이긴 한데. 자, 오늘은 이제 벤자민 대 헤이소스. 일단 벤자민 같은 경우는 쿠에바스라고 조금 비슷하죠. 둘 다 이제 완전히 뭐 난리 아주 막 생 난리를 피다가 최근 두 경기는 좀 좋습니다. 쿠에바스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동시에 일어나 싶기도 해. 최근 두 경기 나름 2실점씩 하면서 소소하게 좀 던져주고 있고요. 근데 또 피홈런은 한 개, 두 개. 이 선수가 뜬볼 투수기 때문에 피홈런이 좀 많습니다. 그죠? 피홈런이 많은 이유는 제가 뭐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죠. 벤자민이 체인지업이나 스풀 완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우타자 상대하면 거의 몸쪽 승부가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몰리면 넘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점들. 근데 이제 벤자민 사이드에서 긍정적으로 볼려서는 최근 두 경기 괜찮았고, 뭐 키움 상대로 올 시즌 2번 등판했는데 모두 승투였고요. 이게 벤자민이 좌타자 상대로는 진짜 극강의 선수거든요. 스타일상 안 좋을 수가 없어요, 그죠? 기본적으로 슬라이더 커브가 굉장히 좋은 선수고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는 이런 공격이 좋기 때문에 좌타자 상대 굉장히 좋고 좌타자가 메인인 키움 상대로는 강점이 있을 수밖에 없죠. 자, 다음은 헤이소스. 최근 두 경기 연속 실점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헤이소스거든요. 4실점, 5실점 이렇게 나온다. 올 시즌에 헤이소스도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좀 털리는 경기들이 한 번씩 나오기는 나와요. 물론 이제 헤이소스가 이런 구간이 길게 가는 선수가 아니기는 한데 오늘 또 KT를 만난단 말이야, 그지? KT의 특이 뭡니까? 자완 상대는 그래도 좀 잘 치는 편. 요즘 타격감이 너무 좋지는 않기는 하지만은 자완 상대로는 잘 치는 편이고 올 시즌 홈에서 KT 두 번 만나가지고 모두 패전했습니다. 3실점, 5실점. 수원 원정은 올 시즌 처음. 일단은 뭐 선발들은 좀 기대치가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상성적으로 좀 봤을 때 올 시즌 이제 KT가 키움 상대로 딱 두 번밖에 안 졌어요. 어제 경기 포함해가지고 딱 두 번밖에 안 졌고 어쨌든 상대 타자들하고 상성을 감안했을 때는 확실히 해수수의 불안감이 조금 더 높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막 사실 벤자민이 또 최근에 그 질랄병 모두 나오면은 그냥 이건 뭐 키움이 이기는 거죠, 뭐 그죠? 근데 이제 하나 걸리는 거는 어제 불펜 싸움에서 KT가 좋다는 거. 그리고 KT가 타격감이 너무 다운인 상태라는 거. 개인적으로는 KT가 조만간 타격감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하긴 하는데 좀 이제 좋아질 때가 좀 되긴 됐어요. 그죠? 근데 어쨌든
상대 전적에 강점이 있었던 헤이수스기 때문에 오늘은 KT가 한번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KT 승, 마 9.5는 기준점이 약간 좀 고민이 되죠, 그죠? 예, 이거는 언더 보고 싶은 경기가 맞는데 9.5는 약간 좀 고민이 되기는 합니다, 그죠? 헤이수스가 KT 상대 또 털렸던 기억들도 있어가지고 약간 좀 고민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언더사이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기아 대 롯데. 기아 같은 경우에 이제 어제는 이제 비로 좀 취소가 됐죠. 경기를 좀 진행하다가 취소가 됐고 오늘은 이제 양현종이 나옵니다. 일단 최근에 양현종 그리고 올 시즌의 양현종의 키워드는 약간 승요인 것 같아. 예, 승요. 올 시즌 양현종이 뭐 제가 아까 스미더치로 얘기를 할 때도 언급을 했지만 팀이 힘들 때도 또 연패도 잘 끊어주고 유난히 또 양현종이 나오면 경기가 좀 잘 풀리는 경향도 있어요. 예, 뭔가 이 나쁜 기운은 내일이 좀 많이 가져갔고 좋은 기운은 좀 양현종이 좀 많이 가져가는 이런 느낌도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올 시즌 롯데 상대 이제 두 경기 등판해가지고 뭐 이제 쏘쏘했다 괜찮았다. 근데 역대 롯데 상대 전적이 이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긴 한데 어쨌든 양현종은 한 뭐 우리 알잖아요, 그렇죠? 한 5이닝에서 6이닝 그리고 실점은 한 2에서 6, 4실점 요 안에서 그래도 꾸준하게 항상 자기 역할을 해주는 선수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기대치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진짜 올해 세웅이는 좀 그렇습니다. 그죠? 예, 최근 두 경기 연속 패전인데 KT 상대 12안타 8실점, 두산한테 7피안타 4실점. 근데 진짜 세웅이가 이렇게까지 부진한 거는 솔직히 좀 납득이 좀 잘 안 돼요. 그죠?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워요. 그죠? 세웅이가 뭐, 이 표정 때문에도 많이 까이고 하지만은 사실 이 정도로 못 던지는 선수는 아니잖아. 그지? 근데 올해 ERA가 5.39예요. 5.39. 진짜 해도 좀 너무 심하죠. 나는 시즌 내내 그런 생각을 했어. 그래도 박세웅이 이렇게까지 계속 부진하다고? 그래 좀 좋아질 구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진짜 시즌 내내 했는데 한두 경기 조금 던지다가 또 그러고 한두 경기 잘 던지다가 또 그러고. 근데 이제 뭐 국대도 많이 나갔다 왔고 뭐 최근에 뭐 이닝도 많이 소화했고 그리고 뭐 이제 뭐 국대 가서도 이제 군대 면제를 받아야 되니까 또 이제 이양 말고 던지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는 있죠, 그죠? 있긴 있는데 그런 걸 다 감안하더라도 5점대는 진짜 좀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ERA이긴 한 것 같아요. 그쵸. 예. 근데 좀 재밌는 포인트가 있죠. 그죠. 예, 올 시즌 이제 기아가 이제 롯데 상대 이제 상당히 좋지 않은데 올 시즌 기아 상대 두 경기가 모두 승투예요. 잘 던졌어. 그렇지. 기아가 이제 올해 롯데 안 좋은데 근데 여기서 또 이제 하나 좀 볼만한 포인트는 뭐냐면 사실 세웅이가 최근에 KT한테 심하게 털렸잖아요. 근데 세웅이가 수원 가면 굉장히 잘 던지거든요. 역대 상대 전적으로 보면 수원 가면 굉장히 잘 던져. 근데 KT전에 12안타 8실점 했어. 음. 근데 일단 크보는 여러분들 제가 상대 전적을 볼 때 좀 일본 야구보다는 제가 덜 참고한다고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죠? 그 이유는 상대 전적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그래. 일본 야구보다는. 예, 그래서 상대 전적을 볼 때는 그 선수 그리고 상대 팀의 사이클 이런 것까지 제가 항상 버무려서 참고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드리죠. 근데 어쨌든 최근에 세웅이는 좋지 않고 기아는 뭐 좋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스플릿 데이터를 보면은 역대 기아 원정에서는 또 5.62로 좋지가 않아요. 예. 역대 기아 원정에서는 기아전에 올해 두 경기 이렇게 잘 던졌는데 그리고 사실은 역대 올해 이제 원정 기록이 없을 거 아니야. 올해 원정에 던진 적이 없고 그리고 작년 재작년 이런 성적들을 보면 그 당시 박세웅은 괜찮은 투수였단 말이야. 그지? 그래도 나름 쏘쏘하고 1인분 해주는 투수였는데 그 당시 성적들이 원정에서의 5.62가 찍히는 거 보면은 확실히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리스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고민스러운 포인트들은 좀 있기는 한데, 저는, 어, 기아가 나오는 양현종, 그리고 최근에 이제 좀 타격감이 이렇게 좀 올라가고 있는 기아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롯데가 저는 방망이 죽는 타이밍이 한번 올 것 같아요, 조만간. 그때가 이제 롯데의 위기가 되겠죠. 요즘엔 그래도 뭐 잘 이기고 하고 있기는 한데, 그런 부분들이 저는 계속 걸리는 부분이에요. 걸리는 부분. 네, 그래서 저는 오늘은 기아 사이드 그리고 11점 오면은 좀 언더 보고 싶죠, 그죠? 이 경기는 세웅이가 얼마나 맞느냐에 따라서 이게 조금 언어보가 좀 갈릴 것 같은데 소위 양현종이야 뭐 어느 정도 계산이 서죠, 그죠? 그 적당한 실점 안에서 꾸준하게 나온 선수기 때문에 그래서 11.5는 언더. 자, 다음은 삼성 대 두산.
우리가 이제 뭐 어제 삼성 역배를 좀 잘 봤죠, 그죠? 예, 삼성이 일단 어제 삼성에서 긍정적으로 볼 요소는 뭐야? 불펜에서 실점이 없었다. 그리고 제가 분석 방송할 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오승환이 빠지고 김재훈이 마무리를 들어가는 게 그나마 지금 임시 방편으로 나은 선택지일 것 같다는 얘기를 제가 몇 번 했던 것 같아요. 그죠? 예, 몇 번 했던 것 같은데 김재현이 오랜만에 또 세이브를 한번 거뒀죠. 근데 어쨌든 김재현 특은 또 자주 쓰면 안 된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마무리가 은근히 잘 어울려. 마무리는 셋업보다는 좀 덜 나오긴 하니까. 좀 자주 쓰면은 또 안 좋아, 이 양반이. 자, 일단 시볼드가 나오고요. 이제 시볼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조금 좀 저는 이제 우려스럽기는 해요. 이 친구가. 그렇죠. 이 선수가 이제 완전 거의 완벽하게 구위형 투수인데 최근에 좀 좋았던 구간을 지나가지고 최근에는 구위가 약간 떨어졌다는 생각을 좀 지울 수가 없고 최근 두 경기도 잘 던지긴 했거든요. 예, 잘 던지긴 했는데 두 경기 연속 피홈런 그리고 구위가 약간 떨어졌다고 느껴지는 부분들 그리고 피안타율도 약간 올라가 있는 경향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리스크가 좀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일단 홈에서는 두산 상대 한번 만나서 5.1이닝 3실점 일단 포항에선 첫 경기니까 또 이제 10월대의 그 예민함이 터질지 안 터질지도 좀 궁금하기는 해요. 그죠? 근데 어제 앤더슨 보니까 얘는 뭐 예민한 것도 아니긴 하더라고. 앤더슨 그 친구는 참 자, 오늘은 최현준입니다. 뭐 한동안 좀 잠깐 좀 잘 던져주더니 한 서너 경기 좀 잘 던져주더니 또 맞기 시작한 최현준입니다. 그렇죠? 예, 지금 최근 5경기 연속 피홈런을 좀 허용을 하고 있고요. 네, 뭐 최현준의 문제는 또 항상 명백하죠, 그렇죠? 네, 피홈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정에서 불안감이 더 올라가고 최근 5개 연속 피홈런을 맞고 있고 삼성 같은 경우에는 좀 어때요? 최근에 박마이가 그죠? 역시 이제 홈런이 좀 터지지 않으면 은근히 좀 답답하고 그죠? 예, 홈런은 또 많이 치는 팀이기도 하고 최근 10경기 보면 한 14개 정도 쳐서 홈런 페이스는 약간 떨어져 있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홈런을 곧잘 치는 팀이기는 합니다. 약간 애틀랜타? 애틀랜타랑 비교하면 좀 그런가? 애틀랜타는 최근 10경기 한 20 몇 개 쳤던데 애틀랜타? 삼성 상대 이제 한 경기는 5.2이닝 패전 기록하고 있고 일단 뭐 시볼드가 좀 불안하긴 불안해요. 저는 이 선수가 최근에 던지는 게 약간 꼬롬해, 그지? 근데 어쨌든 뭐 두산도 지금 타격감이 뭐 절정이고 좋고 뭐 그런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시볼드의 이런 불안감이 확 드러날 것 같다는 생각은 별로 안 들기는 한데 시볼드가 진짜 좀 불안하긴 불안하고 근데 사실 최원준이 더 불안하죠, 그죠? 예, 선발에서의 기대치 차이는 아무리 시볼드가 좀 폼이 떨어진 느낌이 있다고는 하더라도 그래도 최원준하고 비교할 거는 아니기 때문에 역시 저는 이 경기도 다시 한번 삼성 사이드를 한번 봐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좀 들기는 듭니다. 근데 확실히 이 경기에서 걱정스러운 거는 불펜 싸움을 들어가면 그지. 지금 어쨌든 삼성의 불펜 쪽에서 봤을 때 두산이 좀 낫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뭐 한 두 점 차 정도, 요 정도 리드에서 불펜 싸움 들어가면은 조금 좀 위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죠, 그죠? 김재현이 오늘 또 만약에 이제 연투로 나와야 되고 또 이런 상황이니까. 두산이야 뭐 이제 항상 필승조를 다 때려박지 않나요? 그죠? 두산이야. 저는 주중 시리즈에는 사실은 뭐 불펜 체크를 좀 많이 안 하긴 하거든요. 어차피 뭐 예. 두산이야 뭐 맨날 매주 그냥 불펜들 그냥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예, 불펜 일정. 어제는 일단은 김태견 빼고 다 나왔고요. 김태견이 지난주에 좀 많이 던져가지고 어제 안 던지게 권휘, 이영하 뭐 투구수들은 전반적으로 좀 적긴 했네요. 거기 이제 불펜 얘기로 핫한 이유가 태견이를 멀티로 연투를 시켰잖아. 그지? 멀티로 연투를 시키는 거는 좀 부담이지, 그지? 연투는 시킬 수 있어요. 팀 상황에 따라서. 근데 뭐 젊은 선수니까 아예 시켜주는 게 베스트긴 한데. 근데 멀티를 연투로 시켰다는 거는 그거는 조금 좀 빡세긴 빡셌지, 그지? 아무래도 태견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아직은 좀 직구 몰빵돼 있는 그런 경향이 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구위가 떨어지면 좀 위험해서. 근데 두산한테 가려져 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KT가 진짜 좀 심각해요. 예, KT가 여러분들 이제 뭐 약간 이제 비인기 구단이다 보니까 별로 티가 안 나지만은 불펜 투구 이닝들은 진짜 살벌합니다. 네. 제가 뭐 잠깐 뭐 조금 봐드리면은
이게 불펜 투수가 보통 이제 한 60이닝 던지면은 좀 그래도 좀 많이 던졌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 근데 60이닝이 지금 넘은 선수가 김민수, 김민, 박영현 세 명이에요. 이닝 수를 좀 하나 보여드리면 1등은 주연상도 좀 많이 나오긴 했네. 주연상이 마무리가 60이닝 던진 거면 좀 무리긴 무리인데. 이게 한 시즌에서 보통 60이닝 던지면 많이 던졌다 소리 나오거든요. 그리고 사실 70이닝 넘어가면은 다음 시즌에 거의 문제가 생기거든. 70이닝 넘어가면. 근데 KT가 60이닝이 3명이야, 지금. 자, 일단 마지막 경기는 사실 뭐 별로 이렇게 길게 할 얘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일단 오늘은 여기는 이제 여기 이 경기에서 제일 저기 한 게 뭐야, 형들? 왜 기준점을 10.5를 줬을까? 아, 11.5로 올라갔네. 어. 이 10.5를 오바 보고 싶은 경기인데 이거 누가 봐도 오바가 꼬로 맞아. 기준점 준 게 그죠? 예. 아니 이 경기를 10.5를 왜 줘? 누가 봐도 꼬로 맞이. 그래서 나는 요거는 일단 패스한다는 마인드고 일단 언어바는 좀 브리핑을 해드리면 뭐 김도빈 선수는 올 시즌 이제 올 시즌 드래프트 선수고요. 육성 선수 출신이고 이제 강릉 영동대 출신입니다. 일단 2군에서는 ERA가 3.99니까 소소하고 피안타율은 1할 7푼 3리니까 괜찮아요. 그러니까 소위 9위는 좋아. 9위는 좋은데 문제가 있지. 49.2이닝 67 삼진. 아, 좋죠. 예. 그리고 피안타율도 1할이야. 확실히 9위는 2군 9위가 아니야. 이 정도면 진짜 1군 올려볼 만 하거든. 근데 문제는 뭡니까? 볼지. 49.2이닝 동안 볼넷을 43개를 줬다. 9인당 거의 8점 몇 개죠? 8점 몇 개. 8점 몇 개. 이거는 아우 이건 너무 빡세요 형들 솔직히. 그러니까 이런 선수들이 나올 때 경기 초반에 거의 무조건 이런 흐름이 나오거든요. 이 선수가 이제 데뷔전이고 볼질러고 하니까 이제 긴장이 되니까 볼질이 나와 경기 초반에. 그래서 꼭 위기를 한번 맞아. 1회 2회 안에 거의 무조건 나와. 이게 거의 국룰이야. 근데 NC가 그걸 한번 살릴 수 있냐 없냐 그지. 근데 그 찬스를 못 살리잖아. 그럼 요런 애들 한 3, 4이닝 갑니다. 우리가 이런 패턴을 진짜 많이 보죠. 크보에서 이런 패턴 진짜 자주 나오는데 볼질이 진짜 심각하긴 심각합니다. 그리고 또 데뷔전이고 또 익숙하지 않은 구장, 뭐 본인들 홈구장이긴 하지만 청주 구장이 뭐 익숙하지 않은 구장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팬들도 들어와 있고 확실히 볼질 문제는 분명히 나올 가능성이 좀 커 보인다라는 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확실히 2군에 있을 9위는 아니기는 해요. 삼진 비율이나 피안타율을 보면은 확실히 9위만큼은 진짜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뭐 이용준도 뭐 별로 얘기할 건 없죠, 그죠? 예, 최근에 복귀해가지고 키움 원정 가서 3.1이닝 5실점 3자체. 올 시즌 3경기에서 ERA가 8.68이니까 뭐 별로 얘기할 건 없고 오늘 구장이 청주 쿠어스잖아요, 그죠? 예, 한국의 쿠어스 필드 청주에서 펼쳐지는 경기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오바를 보고 싶은데 기준점을 너무 낮게 줬고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좀 거슬리는 부분이라서 건드실지 말지는 여러분들이 좀 판단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좀 개싸움이 될 가능성이 좀 커 보이는 그런 경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근데 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NC가 조만간 연패는 끌 것 같다는 생각을 좀 지을 수는 없어요. 계속. 예, 근데 자꾸 이제 불펜에서 까지니까 선수들도 좀 힘이 좀 빠질 것 같긴 한데 확실히 경기 중반까지는 경기를 나름 잘 풀어 나가긴 하거든요. 최근 몇 경기를 보면은. 근데 불펜에서 자꾸 날려먹긴 하는데 조만간 조만간 한번 이길 것 같다는 생각을 전 지울 수가 없어서 저는 하나 사이드를 어제도 제가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저는 오늘도 NC 역사이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NC 역풀 일단 오바는 보는데요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이게 기준점을 너무 말도 안 되게 받았고요. 청주 쿠어스인데 10.5요. 거의 사실상 땜빵인데 둘 다. 그래서 가져갈지 말지만 고민을 하시면 되겠다. 자, 오늘 멘트는 여기까지.